안녕하세요. 사회조사 분석사 2급 실기 필답형 강의 챕터 6 개념과 측정입니다. 개념과 측정 강의 목차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수와 척도, 두 번째 척도와 척도의 활용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지수와 척도 뭘까요? 지수와 척도에서 먼저 지표를 보겠습니다. 지표란 무엇이냐? 어떤 사건의 유무, 또 그 사건의 특성을 경험적으로 나타내는 표시물, 변수의 측정 도구이다. 네, 지표라는 것은 변수의 측정 도구이다. 그래서 지표가 가져야 될 요건, 신뢰성, 타당성, 체계성, 확인 용이성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개념적 정의와 조작적 정의에서 조작적 정의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조작적 정의는 측정을 위한 어떤 부분들이었죠. 측정하고 연결된 부분들, 그때 그 표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 조작적 정의의 지표라고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표는 어떤 측정하기 위한 어떤 도구, 측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신뢰성, 타당성, 체계성, 확인 용이성을 이 지표가 갖춰야 되고요. 자, 시험 문제는 지수와 척도에 대해서 써요. 기술하시오 라고 이제 문제가 나왔는데요. 지수라는 것은 2개 이상의 지표로 개념을 측정하는 것이다. 예,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지표는 하나, 그다음에 지수라는 것은 2개 이상의 지표로서 개념을 측정하는 것. 어떤 사건의 유무 또는 그 사건의 어떤 특성을 경험적으로 표시하는 표시물, 지표와 같습니다. 양적인 수치로 측정하여 표현한 것. 지수를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 직접적으로 측정하기 힘든 조사 대상 개념들을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게 한다. 복잡한 개념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료의 복잡성이 감소된다. 또 양적인 수치를 제공한다. 우리가 지수를 사용하는 이유입니다. 왜? 2개 이상의 지표로 하나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어떤 자료의 복잡성이 감소된다는 거죠. 척도라는 건 뭐냐? 연구자가 연구를 진행할 때 개념에 대한 방향, 수준 이런 거를 획득하기 위한 측정 도구이다. 척도는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지수를 사용할 수 있다. 네. 척도의 기능, 변수에 대해 수치를 제공함으로써 통계적으로 조작이 가능하다. 복합적인 개념을 측정할 수 있게 한다. 같습니다. 복합적인 개념을 측정할 수 있다. 여러 지표를 하나의 점수로 표현하므로 자료의 복잡성이 감소된다. 같은 개념의 다양한 면을 측정하여 측정의 신뢰도를 높인다. 자, 지수와 척도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지수와 척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시험 문제 2번, 3번 정도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들 잘 이해하시고 기술하시면 되겠습니다. 척도 종류는 뭐가 있을까요? 그 필기에서 다 공부하셨죠? 필기시험에서 명목척도, 서열척도, 등간척도, 비율척도가 있다. 척도의 종류에는. 네, 그리고 명목척도의 의미, 범주화 하는 부분들, 수치나 기호 부여하는 범주화해서 단지 범주화할 뿐이다. 여기에 수치나 기호를 부여한다. 그래서 명목척도의 우리가 예로는 남성, 여성에서 어떤 차이가 없으면 남성은 1, 여성은 2 이렇게 표시하는 거. 성별, 학번, 계절 이런 부분들이 명목 수준의 측정을 할 수 있는 부분들. 시험 문제는 명목척도의 의미 아니면 척도의 종류에 대해서 기술하시고 그 예를 설명하시오, 기술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목, 서열, 등간, 비율 어떤 것이고 그 예로서 어떤 게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서열 척도의 의미, 속성이 서열, 즉 순서로 관계가 나타날 때 서열 수준의 측정이라고 하며 서열로 값을 매겨 분류하지만 각각의 간격이 동일하지 않다. 서열 척도에 의해 달리기에서 1등, 2등, 3등 했지만 1등과 2등 사이, 2등과 3등 사이가 일정하지 않죠. 순서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들어왔을 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서열척도라고 한다. 서열 소속 수준, 친구와의 밀접도 이런 부분들이 서열 수준의 측정을 할 수 있는 변수들이다.
등간척도만 별도로 설명하라고 나옵니다. 예, 등간척도는 좀 더 자세하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등간척도의 의미, 속성들 사이에 서열 수준이 특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속성들 간의 간격도 등간이다, 동일하다. 예, 측정 대상에 있는 속성들의 양적인 차이를 나타낸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 꼭 써줘야 될 부분, 우리가 절대 0이 존재하지 않는다. 등간척도의 예로서 이 온도, IQ 이게 있죠. 절대 0이 존재하지 않고 50도의 물과 10도씨의 물이 있을 때 50도의 물이 10도씨의 물보다 5배 뜨겁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온도계의 눈금을 일정 간격으로 나눠서 구분한 차이일 뿐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자, 비율척도 의미, 속성들 사이에 명목, 서열, 등간 수준의 특징뿐만 아니라 절대점인 0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비율 수준의 측정에서 0의 개념은 완전히 없다. 그래서 예로서 소득이 0, 소득이 없다는 뜻이고, 몸무게가 0이면 몸무게 자체가 전혀 없다는 뜻이고, 이렇게 우리가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자, 석대 동률, 척도의 종류에 대해서 4가지 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척도는 어떻게 이제 활용을 할까요? 자, 척도의 활용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정척도라는 게 있죠. 평정척도의 개념. 평정척도는 응답 항목 간의 차이가 동일하지 않으므로 서열척도라고 할 수 있으나 각 항목 간의 차이가 거의 비슷한 정도라고 가정을 한다면 등간척도라고도 할 수 있다. 평정척도는. 그리고 관찰된 행동의 질적 차이를 평가하는 경우에 연속성을 전제로 한 수량화된 점수 또는 값에 의해 평가하고요. 평가자가 문제의 어떤 적합성 검토 및 상대성 가치를 평가함으로써 측정 대상의 속성 외에 평가자의 문제도 고려해야 되는 척도이다. 관찰법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활용하며 전달 기준에 대한 명확성, 관찰 자료의 수량화 이런 부분을 위해서 사용한다. 평정 척도의 종류는 도표, 수치적, 기술적 평정 척도라고 보고 있고요. 도표 평정 척도는 도표를 사용하여 평정, 그리고 수치적 평정 척도 측정 대상의 속성에 대한 강도를 숫자로 나타내서 어떤 강도에 대해서 체크하시오 라고 해가지고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것. 기술적 평정 척도, 행동의 어떠한 차원을 연속성 있는 여러 범주로 나누어 기술하고 대상자의 행동에 부합하는 기술 사항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 행동의 한 차원을 연속성 있는 범주, 손을 들었다, 팔을 굽혔다, 목을 움직였다, 이런 행동의 어떤 한 부분을 연속성 있는 여러 개의 범주로 기술해가지고요. 이 대상자의 행동에 부합하는 기술 사항을 손을 들었을 때는 1점, 손을 굽혔을 때는 2점, 이런 식으로 기술 사항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기술적 평정 척도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 평정 척도는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지는 않았고요. 일단 그래도 나올 척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평정 척도는 어떤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종류에는 어떤 게 있다. 평정 척도의 종류는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정 척도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리커트 척도, 총합 평정 척도라고 하죠. 리커트 척도는 어떤 것인가? 평정 척도의 어떤 변형 형태로서 서베이나 자료 수집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된다. 리커트 척도에서 제일 많이 나온 부분은, 중요한 부분, 리커트 척도의 구성 절차를 쓰시오 라고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요. 단순하게 리커트 척도의 구성 절차만 암기하는 게 아니라 리커트 척도가 어떤 것인지 쭉 이해를 한 다음에 암기를 하면 좀 더 쉽겠죠. 그래서 리커트 척도의 개념은 총합평정법에 의해서 합산에 의해서 구성된 척도로서 총합평정 척도라고 한다. 특징으로는 실용성과 효율성이 높다. 총합평정 기법으로 불린다. 평정 척도의 하나로서 척도 구성이 간단하다. 그리고 타당성이 높고요. 측정의 정밀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응답 자료에서 지표를 추출하여 구성하는 어떤 체계적이고 세련된 기법이다. 체크하는 부분들. 여기서 1에서 5까지 둬가지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자기 느낌을 체크하시오. 이렇게 한다면 이게 이제 그 리커트 척도, 평정 척도라는 거죠. 그래서 척도 구성이 아주 간단합니다. 이 구성 절차, 측정 대상 또는 측정 항에 대해서 같은 의미의 범주를 가지고 있는 응답 항목을 작성한다. 그리고 응답 범주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하고요. 그 다음에 응답항, 각 항의 점수를 합산해서 총점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척도 문항 분석을 합니다. 이게 리커트 척도의 어떤 구성 절차입니다. 이 부분은 꼭 암기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리커트 척도의 신뢰성 검증. 리커트 척도에서 요인 분석을 활용해서 그룹화된 문항들이 하나의 개념을 얼마나 잘 표현하고 있는지를 내적 일관성을 통해서 알아본다. 내적 일관성법은 문항 상호 간에 어느 정도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네. 이 요인 분석을 해서 일관성을, 이 문항들이,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이 문항들이 얼마만큼 일관성을 상호 간에 가지고 있는지, 하나로 잘 묶이는지, 이런 부분들을 신뢰성 검증을 통해서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신뢰도를 측정하는 개수는 크롬바우 알파 값이다. 각 항목의 점수와 총점의 상관계수를 산출하고요. 전체 문항을 두 계절로 나눈 다음에 각 조 간의 어떤 상관관계를 산출한다. 이게 리커트 척도의 신뢰성 검증 과정입니다. 세 번째로 서스턴 척도. 서스턴 척도도 시험 문제 나왔었습니다. 동형간 척도, 유사증간 척도. 서스턴 척도의 개념, 각 문항이 척도상에 어디에 위치할 것인가를 평가자들로 하여금 판단케 하고요. 다음 조사자가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문항들을 선정하여 척도를 구성하는 방법이다. 서스턴 척도의 특징, 태도를 측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긍정적인 태도, 가장 긍정적인 것, 가장 부정적인 태도, 양단으로 등간격으로 구분해서 수치를 부여하므로 동형간 척도 또는 유사 등간 척도로 불린다. 이게 중요합니다. 서스턴 척도라고 하지 않고 서스턴 척도의 유사 등간 척도의 어떤 특징을 적으시오. 서스턴 척도가 유사 등간 척도인데 뭘 어떻게 적지? 라고 하지 마시고 서스턴 척도의 어떤 특징을 적으라고 하면 서스턴 척도는 유사 등간 척도, 도형간 척도이기 때문에 어떤 유사 등간 척도의 그 특징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서스턴 척도의 특징, 처음 문장을 분류하는 평가자들의 성격에 따라 분포가 달라질 수 있다. 척도형으로 선정된 문장들이 평균값은 같으나 분산도가 다를 수 있다. 문장들의 평균값은 같이 나올 수 있지만 이 몰리는 분산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응답자의 점수가 같더라도 그가 선택하는 문항의 종류와 내용이 다를 수 있다. 문항이 이렇게 여러 개 있어가지고요. 각각의 사람들이 요 문항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요 문항 이렇게 선택하고 했는데 요 평균값이 요 점수가 같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선택하는 응답자가 선택하는 문항의 종류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서스턴 척도의 특징입니다. 구성 절차, 변수 규정, 측정하고자 하는 변수를 규정하고요. 관련 문항 수집, 측정을 통해 연구하고자 하는 태도와 연관성 있는 문장 및 진술들을 수집을 합니다. 수집된 진술의 압축, 수집된 진술을 한 100개 정도를 압축을 하고 문항 분류, 다수의 협조를 받아서 11개의 카테고리 가운데 적절한 위치의 서열에 따라 배치를 합니다. 척도값을 결정합니다. 평가자들이 부여한 점수의 중앙값을 척도값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척도 구성에 포함시킬 문항을 설정을 합니다. 최종 척도 구성은 남은 문장들 중에 고르게 분포되도록 선정해서 최종 척도로 결정한다. 서스턴 척도의 장점과 단점. 등간 척도로서 일반적인 서열 척도보다 수준이 높다. 개인들에게서 측정 문제에 대한 의견을 얻을 수 있다. 왜? 일반 개인들에 대해서 수집을 한 거기 때문에 특정 문제에 대한 의견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 너무 시간과 인원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평가자들의 평가에 의해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스턴 척도 많이 사용하는 척도가 아닙니다. 하지만 시험 문제에선 이
서스턴 척도가 또 등연간 척도, 유사등간 척도이기 때문에 요 유사등간 척도의 어떤 의미와 서스턴 척도의 특징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하라고 문제가 나옵니다. 일단 그래서 서스턴 척도는 어떤 척도인지 이해하고 암기할 부분들 암기하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보가더스 척도, 사회적 거리 척도죠. 네, 간단하게 설명드립니다. 개념, 단차원적이고 누적적인 척도이다. 거의 대부분의 사회 집단 유형에 대한 편견을 측정한다. 집단의 유형에 대한 편견, 집단 사이에 존재하는 친밀함의 정도, 개인이 아니고요. 집단 사이에 존재하는 친밀함 정도이다. 인종적 편견의 강도를 측정하기 위해 제시된 개념이다. 네. 이 보가더스 척도 거의 시험 문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가더스 척도, 사회적 거리 척도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기본적인 개념은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소시오메트리 척도, 소시오메트리 척도의 개념은 인간관계가 역학적으로 친화와 반발, 그러니까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런 관계를 맺고 있어서 이 쌍방의 의도를 모르더라도 그 강도나 빈도를 측정하여 집단 내 위치를 알아낼 수 있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한다. 집단 구성원 상호 간에 존재하는 사회적 거리의 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개발됐다. 예, 소시오메트리 척도의 개념은 인간관계가 복잡하다. 그리고 집단 구성원 간의 상호 간에 존재하는 어떤 거리감을 강도를 측정하겠다. 뭐 A, B, C, D 했을 때 이 사람은 이렇게 다 좋아하고 뭐 D는 이렇게 좋아하고 어떤 사람이 얼마만큼 좋아하고의 관계의 정도에 따라서 이 사회적 집단 구성원 간의 어떤 사회적 거리의 강도를 측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소시오메트리 척도의 개념입니다. 소시오메트리 척도 적용 요건, 피조사자에게 집단의 한계를 명백히 규정을 해줘야 된다. 선택하거나 배척하는 사람 수를 제한하면 안 된다. 좋아하는 사람 다 체크하라고 해야죠. 싫어하니까 뭐 안 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요. 선택과 배척의 어떤 기준은 있어야 되고요. 조사 결과, 그러니까 선택과 배척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은 어떤 경우에 선택을 좋아하고 어떤 경우에 뭐 싫어하고 이런 명확한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사 결과는 집단 구조의 어떤 재구조화에 사용되어야 한다. 선택과 배척의 결과가 타인에게는 알려져서는 안 된다. 그렇죠.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을 싫어하는데 그 결과를 다른 사람이 알면 기분 좋지 않겠죠. 무난한 관계가 뭐 굉장히 악의적인 관계로 벌어질 수 있고요. 그래서 어떤 선택과 배척의 결과가 타인에게서 알려져서 안 된다. 질문 문항은 참여자들 모두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예. 그리고 참여자들 사이에 감정적인 유대가 형성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집단의 규모가 작아야 된다. 이게 소시오메트리 척도의 어떤 기본 개념입니다. 네. 의미분할 척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시오메트리 척도의 설명에서 쭉 들어가시죠. 예. 의미분할 척도는 어떤 것일까요? 의미분할 척도의 개념, 일직선으로 도표화된 척도의 양 극단에 서로 상반된 형용사를 배열하여 형용사 배열, 그리고 극단 사이의 해당 속성에 대해서 평가한다. 그래서 어휘 차이 척도, 어휘 분할 척도라고 합니다. 의미 분할 척도의 특성, 주로 특정 어떤 대상에 대한 느낌을 측정한다. 평가적 차원, 활용적 차원, 역동적 차원 등 다차원적 척도이다. 예, 어떤 개념에 대해서 하나만 측정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느낌을 측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차원적 척도라고 합니다. 여러 쌍의 대칭적 형용사를 사용함으로써 다차원적 측정이 가능하고요. 예, 다양한 형용사를 사용하니까. 그리고 사용이 간편하고 응답자가 신속히 응답할 수 있다. 느낌으로 체크하니까 신속한 응답이 가능합니다. 의미적 공간에 어떤 대상을 위치시킬 수 있다는 이론적 가정을 사용해서 의미분할 척도를 우리가 사용합니다. 그래서 의미분할 척도 활용 사례, 자동차 신모델이 개발되었을 때 고객들의 반응을 기능성, 신미성, 상징성, 우리가
이렇게 다양하게 측정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차원적이라고 합니다. 여러 차원에서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우리나라 특정 정치 지도자 등 국민의 생각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적, 정직, 부정직, 긍정, 부정적, 약하다, 강하다, 능동적이다, 수동적이다 이런 여러 가지 형용사들을 제시해서 우리가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개념과 측정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